안녕하세요. 공무원 초단기 국어 100점 커리를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두공의 문명입니다. 많은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단기간에 국어 점수 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케이. 그럼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그냥 단번에 대답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험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바뀐 경향에 맞춰서 준비하면 단기간에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요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국어 공부한 지 1개월뿐이 안 됐는데 80점 맞아요. 85점 맞아요. 75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걸로는 갈 수 없고 좀 불안하긴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냐? 그건 경향이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그럼 그 경향을 제가 소개한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커리를 타야지 초단기간에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100점을 맞게 될 것인가, 그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국어 영역 고등학교 때 아주 고득점 1등급, 그 다음에 상위 2등급 이런 분들은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완전 초단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작년에 인사혁신처에서 이거 발표한 다음에 이거를 항상 모든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면서 예공님, 저 예비 공무원 여러분이라고 지칭하거든요. 예공님들에게 심적으로 좀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고 좀 자신감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리고 한번 이거 듣고 시험 문제를 한번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그랬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볼게요. 올해부터 구급 공무원 시험의 신입 공채 시험에서 단순 암기 문항의 비중을 줄이고, 그럼 문제를 없앤다라는 거야, 단순 문항은 없앤다라는 거야, 안 없앤다라는 거예요? 없애진 않아요. 줄이는 거니까 있긴 해요. 그러면 암기하는 형태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공부 시간 단축된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는 범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암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할 시간이 여기서 확 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건 안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저 원래 교재에 4권이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재작년부터 2권으로 줄였어요. 올해는 이거 나온 다음에 여기서 더 줄였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가능한 겁니다. 네. 자, 그럼 단순 암기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출연형 문제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겠다. 그럼 이 말이 왜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해도,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80점 나온다, 85점 나온다, 75점 나온다, 이유가 이거예요. 추론은 근거가 있어야 추론하죠. 그러니까 조건을 줘요. 그렇죠? 그래도 그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한번 보세요. 단순형, 지금 한 2021년도, 20년도부터 한 4개년 한번 보셔도 돼요. 이렇게 변해왔었구나. 이거 한 번에 말한 거 아니에요. 서서히 말했고, 이제 공식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주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적인 측면, 이런 걸 훈련하게 되면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볼게요. 인재 정책과 담당자가 한 말 중에 보다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기조에 따라, 그럼 여기도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면 직무에 적합한 문제를 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구급 공무원의 경우 피셋의 도입이 어려워 전공 과목 외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이 같은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그럼 피셋의 문제를 낸다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낸다라는 거죠. 네. 안 내는 거예요? 이 같은 변화를 과목에서 이 같은 변화, 그럼 이거 낸다라는 거, 안 낸다라는 거예요? 안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문제는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와 같은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국가직도 약간 반영을 했는데 지방직은 확실하게 반영을 했어요. 논증 관계의 문제들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내서 이걸로 변별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1, 2등급, 좀 이따 뒤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1, 2등급 이상이었던 분들은, 1, 2등급이었던 분들은 이제 공부 비중이 확 준 거예요. 조금만 공부해도 돼요. 대신 공부할 때 초반에 공부해야지 후반에 공부하면 안 돼요.
단기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판에 이런 단순 암기형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초단기가 되느냐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방법적인 측면을 소개할까 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이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강좌랑 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저도 작년에 그 현장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좀 줄이기 전인데 한 60강 정도가 되는 강의인데, 현장에서 하니까 강의도 좀 시간이 길어지고 한 70강, 72강, 75강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스튜디오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침에 따라 내용도 더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50시간 예상하고 50분 50강을 예상을 했는데 한 52강에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은 50시간이 아니에요. 50시간 아니 시간을 보니까 40시간 좀 넘어요. 이틀이면 끝내요. 네. 물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초단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줄인 이유는 뭐냐면 학원 운영을 위해 계속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뺀 거예요. 뭐 끌고 가는 거 뭐가 있어요. 기획해갖고 딱 필요한 걸 전달하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장에서 하다 보면 졸리는 분들이 있으면 눈치도 보면서 다른 얘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빼버렸어요. 네. 그 지식 안 나오는 거 빼버렸어요. 네. 작년 뭐 언어와 본질 뭐 이런 건 계속 안 나왔는데 왜 해요? 다 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 40강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럼 그거면 완벽하나요? 네.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방법적인 측면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초단기 커리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법은 뭐 1회독, 2회독, 3회독 안 해도 돼요. 뭐 보면 1회독하고 문제 풀면 불안하죠. 당연하죠. 네. 알고 있는 거랑 할 수 있는 거랑은 달라요. 네. 2회독 해도 불안할걸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방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할게요. 저는 강의가 16시간이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6시간 조금 넘어요. 문법이. 근데 이 16시간으로 충분히 되냐면 아니요.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방법적인 측면으로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암기시켜요. 수업 시간에. 그럼 암기시키고 이걸로 퉁치고 개념이 넘어가냐? 이게 아니에요. 네. 이러고 문제 풀면 절대 안 풀려요. 그리고 저는 무한해독이라는 강의를 별도로 촬영했는데 이거는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훈련용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가지고 강의 끝난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의문론 딱 끝나면 바로 의문론 강의를 듣는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여기서 외우는 거예요. 여기서 외우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좀 몰랐던 것들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대답 못했던 거나 주저했던 거. 나중에 개만 보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문법이 끝나고 나서 놔버리면 그냥 다 휘발돼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냐? 버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건 메인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버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뭐 잘 때, 이건 딱 시간은 픽스해야 돼요. 아니면 이동할 때. 이걸 가지고 한번 했기 때문에 이때는 1.5배속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고요. 1.5배속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하나, 둘, 셋, 왜? 하나, 둘, 셋, 왜? 그럼 이 두 개 대답을 하면서 계속 예문으로 개념을 체화시키는 제가 훈련을 해요. 아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건 공부 시간이 아니죠. 버리는 시간에 하는 거니까. 그 대신 시간은 픽스해서 수시로 무한해도. 그래서 문법은 문제는 3문제 정도뿐이 안 나오는데 2문제에서 4문제가량 많으면 5문제까지는 좀 힘들지만 여기 나오는데 얘는 틀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보자마자 답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체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러면 돼요. 그럼 이 16시간을 끝내고 나머지는 버리는 시간을 통해서 몸에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끝내는 거야. 근데 보통 개념 강의 되면 개념 강의도 길고요. 그리고 한 번 듣고 이해 안 되니까 2번 하고요. 3번 하니까 시간이 가는 거예요. 자, 꼭 이렇게 하면 그럼 문법은 끝이 나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출문제 푸는 거인데 이제 개념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회독에 완성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한다.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비문학입니다. 제가 1, 2등급하고 3등급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이게 진짜 맞습니까? 저 강의 꽤 오래 많이 했고 정말 학생들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언어 능력이라는 건요.
사실 어렸을 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타고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늘고 갑자기 줄고 그러지 않습니다. 갑자기 느는 사람은 갑자기 떨어지기도 해요. 안 하면.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때 국어 영역입니다. 내신 말고요. 거기서 1, 2등급이었던 분들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 유형 개념에서 소개하는 10강도 안 돼요. 그거 보면서 아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구나. 그냥 혼자 공부하세요. 그럼 여기 공부할 시간 없잖아요. 안 해도 아니 시간 주는 거잖아요. 대신에 3등급 이하였던 분들은 진짜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조가 이래서 그래요. 출연형 문제의 비중을 점차 늘리겠다. 이걸 가지고 과거의 시험을 한번 보세요. 아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피셋의 도입이 어려워 이 같은 변화를 꾀하겠다. 그래서 비문학으로 난도를 조정해서 틀려서가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과 심적인 측면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점차적으로 이제 변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등급 이하였었던 분들은 지속적인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맞게끔 제가 뒤에 또 커리 다시 짜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에 능력이 있었던 분들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만 그냥 심심하면 푸세요. 네.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확 줄이는 거죠. 자, 그럼 문학. 저 문학이 예전에 교재가 저 4권이었을 때는 어떤 게 목표였냐면 이제 능력을 만들어라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적중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작품과 기출 나왔었던 작품들을 다 때려 넣었어요. 그러니까 책이 4권이 두께도 엄청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번 어느 시험에서 한 작품 안 나오고요. 95% 적중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학습을 시켰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한 100강 막 이런 거 넘었다고요. 근데 지금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요새 고등교과과정의 작품이 안 나올 때도 많아요. 네. 그러면 일일이 학습하는 거 이거 시간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확 뺐어요. 핵심적인 내용만 딱 놓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감상 능력 향상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 루틴을 만들. 근데 옛날엔 지식 시험이었으면 학습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지식 아니고 이 감상 능력과 그다음에 문제풀이 루틴만 만들어서 이 문제 푸는 습관, 문제 푸는 접근 방법만 몸에 입히게 만들면 이제는 안 틀려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강의가. 그래서 저는 감상 능력, 옛날 수능처럼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방법적인 측면 딱 소개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루틴, 습관 이거를 딱 몸에 입히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 아주 편안하게 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뭐 한 번 하고 딱 끝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초반에 익히고 그리고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면서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고전문학은 달라요. 네, 왜냐하면 고전문학은 더 이상 창작이 되지 않아요. 고전문학은 더 이상 창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전문학은 학습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고전문학 학습하는데 그 대신 학습만 갖고 안 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연행가라는 작품이 있다고 봐요. 연행가 그렇게 많은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해석할 수 있는 힘까지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해석하는 힘까지는 소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아마 답은 맞추게 될 거고요. 제가 하나 또 예언을 하면요. 최근에 고전문학 작품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요. 조선시대 작품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 이전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왜 조선시대 작품이 나오느냐. 이유는 상고시대의 작품이나 뭐 그 다음에 고려시대 작품들은 좀 구전되어 내려오다 훈민정음 창제후 문자로 기록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 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조선시대 작품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도 지금 수능형으로 닮아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체로 조선시대 작품이 나와서 만약에 가사가 나온다고 가사가 나올 확률이 좀 높거든요. 나온다고 치면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배경지식은 다 정리하되
대신에 감상 능력까지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드는 건 아니에요. 개념에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개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별 학습법 어휘와 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자니 너무 많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근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자 성어는 그냥 해야 돼요. 네. 이건 거의 70% 이상. 그래서 한자 성어는 반드시 암기하고 속담까지도 해둬야 된다. 그럼 어휘와 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진 않죠. 네. 적어도 수험생이시라면 기본적인 성의는 표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걸로도 100% 나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의 어휘와 한자, 이건 개념서에 있어요. 그 정도는 학습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40강에 다 끝내는 거예요. 40강 좀 넘게. 40시간. 40시간.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커리를 타야지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단계 기본서 강의를 듣습니다. 1단계 기본서 강의를 딱 듣고요. 요게 문법에서 만약에 딱 문법을 들었다. 이걸로 볼게요. 문법이 딱 하면서 의문론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의문론 끝나고 무한해독을 딱 들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출백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문법의 마지막이 그 언어예절과 자연스러운 문장이거든요. 그거 딱 듣고 무한해독을 또 갖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기본서 비문학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기출백서의 문법을 병행하면서 문법은 절대 손에 놓지 않고 계속 꾸준히 유지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요 끝날 때쯤 기출백서의 문법편의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문학을 하고 비문학 끝나고 나서 기출백서로 연습을 하시고 뭐 잘하시는 분들은 비문학 시간 단축 훈련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훈련하시면 되고 그냥 문제 풀어보시고 자기가 그 3등급 이하였던 분들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집중을 하셔서 몸에 입혀서 꾸준히 유지하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건 강의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문학이 끝날 때 문학을 들으면 이건 계속 훈련해 나갈 거고요. 문학을 하고 나서 역시 기출백서 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더 불안하다 그러면 낯선 문학 작품 거의 1000파일 다운받아서 그걸로 연습하시고 이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기본서와 무한해독이고 병행해 나가는 게 기출백서가 되겠고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조금 보완하고 싶다라고 하면 3단계에 이런 학습을 하게 되겠고 4단계에서는 예언 모의고사로 제가 이제 문제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 문제 나오면 여기 보세요. 이거 대답 못했으면 이거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맞출 수 있는. 그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시험의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커리큘럼 소개했고요. 예공님 단기간에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후반부에 들으면 안 돼요. 초반에 듣고 그리고 유지하는 거죠. 하면 뭐 한 달 반이면 전체적으로 다 여기까지는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반이면. 그럼 한 달 반 정도에 끝나고 나서 나머지는 하루에 뭐 20분, 30분씩 버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국어 100점 맞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했고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러분의 좋은 결과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